오미크론 변이가 WHO에 보고된 지 8일 만에 결국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확진자 중에 40대 부분은 입국 뒤에 자가격리가 면제됐기 때문에 이미 수십 명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미 지역사회로 전파됐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오미크론 확진 사례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인천 40대 부부 케이스하고 경기도의 50대 여성 2명분의 케이스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일단 경기도의 50대 여성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백신 미접종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로 자가격리가 된 사례입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현재 접촉자 조사 중이긴 하나 접촉자가 많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인천 40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인과 자녀가 확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 자녀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 공항을 마중 나갔던 30대 지인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으로 확진이 된 사례고요. 실제로 이분이 11월 29일 날 확진이 됐는데 접촉한 날짜가 11월 24일이거든요. 근데 6일 동안 격리 없이 인천 일대 등지를 돌아다닌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예. 네. 이렇다 보니까 이분의 접촉자인 부인과 장모, 지인도 확진된 사례가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오미크론인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분에 대한 접촉자가 무려 80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또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인천 지역 내에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확인된 오미크론 확진자들은 같은 날 입국하기는 했지만 다른 항공기를 타고 입국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같은 항공기를 타고 온 입국자 중에서 감염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만일 비행기 내에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고 적절한 방역 수칙,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하면 기내에서 감염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가설입니다. 예. 그 대표적인 이유는 비행기 기내에서 공기순환 구조 자체가 비행기 천장에서 헤파 필터를 통해서 공기가 아래쪽으로 흐르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2, 3분마다 이 공기 내부 공기를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내에서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 감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네. 실제로 국제항공운송협회 연구자료에 따르면 기내에서 코로나19 감염된 사례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44건 정도로 이게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라고 하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만 화장실 등에서 마스크를 벗고 어떤 뭐 양치라든가 이러한 행위들을 했다라고 하면 그 뒤에 사용한 사람들이 감염될 확률 이 부분은 주변 환경을 매개로 해서 전파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동승자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면 이렇게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중에 10월 말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2차 접종 후 한 달이면 백신 효과가 충분했을 텐데요. 오미크론이 백신을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의 가설은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전파력은 최대 5배에서 6배 높고 다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 그러니까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서 보이는 백신 회피 능력과 관련된 변이 마커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회피 능력이 높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가설인데 예. 실제로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인천 40대 부부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온 오미크론 첫 번째 확진자도 모두 모더나 백신 접종 완료자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특히나 국내 40대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역력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는 시기에 감염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이 백신 회피 능력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기존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의 효과가 적거나 없다면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 접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새로운 백신 개발까지 3개월이면 된다던데 이게 그걸 기다렸다가 맞는 게 더 나은 건 아닐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백신 개발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개발됐다라고 해서 개발 직후에 국내로 공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국내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다. 더군다나 각 국가에서 이 새로 개발된 오미크론 백신을 확보하려고 경쟁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 이것도 관건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제 조건은 이번 첫 번째 오미크론 국내 확진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로 전파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고요. 네.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3개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첫 번째 확진된 케이스로 인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향후에 입국자 관리를 통해 얼마나 국내 유입을 지연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예. 오미크론의 국내 지역사회 전파는 시간의 문제지 필연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오미크론 백신이 국내로 도입돼서 접종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에서 오미크론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라도 이 추가 접종을 통해 오미크론의 어떤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오미크론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려면 반드시 추가 접종은 필요하다 이렇게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추가 접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들의 증상이 호흡기 이외에는 특이 증상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감염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지금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앞서 말씀드린 국내 유입 사례라든가 해외 사례들을 볼 때 이 델타보다 병원성이 다소 약해 보이는 측면은 있어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만일 고위험군, 그러니까 60대 이상 또는 기저질환자가 감염됐을 때 임상 증상이 경미한 수준으로 끝날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단언할 수가 없거든요. 그 병원성이 약해졌다라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일정 비율로 위중증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감염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감염자 중에서 일정 비율로 위중증 환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중증 환자의 절대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처럼 병상무종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 데이터가 많이 없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경미한 증상만 유발한다면 오히려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도 심지어 작년에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사람 대 사람 감염이 진행되면서 전파력은 보다 강해지고 반대로 병원성은 약해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게 생약독화 백신 개발의 원리거든요. 하지만 오미크론의 병원성이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히 약해졌는지 이 부분은 아직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 데이터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향후에 변이 바이러스가 병원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오미크론이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할 만큼 충분히 병원성이 약해졌을 가능성보다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중간 과정에 있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예. 어찌됐든 이 부분이 향후 발표될 연구 결과나 임상 사례를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정부가 사적 모임 규모 축소 등 예전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현재 상황을 먼저 짚어봐야 되는데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가 약 1.3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연 이틀째 5천 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1.3을 곱하게 되면 다음 주에는 6,500명 정도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중순이면 10,0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고요.
현재 중증화율이 확진자 대비 2%대인데 하루 200명 이상씩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서울에서 그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추가 병상 확보 속도보다도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위중증 환자 발생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진자 발생 증가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당분간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전으로 상당 부분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고요. 자영업자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시간 단축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확진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